오늘도 여러분의 피셋을 이지하게 이지은입니다. 저희 오늘은 논리추론 단순 대응 유형의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교재의 대표 문제 펴주시면 되겠죠. 대표 문제를 보시면 출처가 2016년 리트라는 걸 알 수 있죠. 리트 같은 경우에는 피셋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과연 별도로 풀어보는 게 맞는 걸까 굉장히 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걸 줄여드리기 위해서 리트 문제 중에서 반드시 풀어봐야 할 중요한 문제는 유형별로 책에 수록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죠. 그럼 문제, 발문을 먼저 봐야겠죠. 발문을 보면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물어봐요. 이 표현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똑같은 문제가 피셋에 나왔다면 발문은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나오겠죠. 이런 작은 표현의 차이도 여러분들이 리트가 피셋과 좀 결이 다른 건 아닌가 라고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죠. 우리 발문을 봤다면 그 다음 순서는 뭐죠? 복이나 선지를 보러 가야 해요. 이때 복이나 선지를 본다라는 건 복이나 선지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라는 게 아니죠. 아직 어떠한 지문의 내용이 전개될지 모르는 상태로 보기를 본다라는 건 보기 속에서 특별한 점, 눈에 띄는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복이나 선지의 구성 방식이 동일한 경우가 그 예가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 위에 있는 지문을 이렇게 읽으면 돼 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되기도 하고요. 또 무엇이 있죠? 복이나 선지에 가정문이 존재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퀴즈 문제에서 그런 가정문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에 있는 조건의 내용을 정리해서 유일한 한 가지 경우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즉, 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채워나가고 정리해 나갈 때 완벽한 경우의 수가 도출되지 않아서 가정을 사용해야 하거나, 또는 경우의 수가 도출은 돼요. 근데 한 가지가 아닌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 사실 그 두 개가 결국 유사한 맥락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죠. 그런 경우를 보기가 미리 알려주기도 하니까 그걸 보았다면 아, 내가 조건 속에서 유일한 경우를 찾는 것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해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지문을 보면 지문은 어떻게 읽고 풀어나갈 수 있죠? 이 문제 우리 좀 익숙한 문제 같아요. 언어 논리에서 대표적인 논리 문제 중에 A가 회의에 참가한다면 E는 참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무엇을 했죠? 그런 문제 기호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갔죠. 즉, 이 문제 A에 상품이 들어있다면 B에는 어떻다, 이런 식의 표현은 당연히 기호화를 통해서 이때 상품이 있다, 없다는 A, not A, 이런 식으로 표현해내면 되겠죠. 여러분들 분명히 이 방법 떠올리실 수 있을 거고요. 또 무슨 방법이 있죠? 이거 우리 결국 표현하고 싶은 건 어떤 상자에 상품이 있다, 없다예요. 우리 있다, 없다, OX가 들어간 표를 그린다는 거 들어보셨고 저랑도 배워보신 분들이 있죠. OX가 들어간 표를 그린다면 항상 문제는 축이었죠. 이 문제는 축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 보여요. 어떤 상자에 상품이 있다, 없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한다면 뭔가 썰렁하게 느껴지죠. 왜? 이 축은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행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죠? 이 문제는 행에는 보기를 생각해 본다면 가능한 경우의 수들이 나열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풀어도 푸는 속도에도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가장 여러분들이 골라서 쓸 수 있다는 거니까, 기호화는 많은 분들이 떠올렸을 거고 우리 해설에 자세히 있으니까 우리는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표를 그려서 풀어보면 어떤 표를 그릴지는 정했어요. 우리 A와 B와 C 상자에 상품이 있다, 없다를 표시할 거고 가능한 경우를
쭉 행해 나열해 나갈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됐을 때 항상 그 다음은 어떤 조건부터 채워나갈 것인가가 문제가 되죠. 확정적인 정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봐요. 분명히 사실 모든 게 다 확정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와 네 번째 조건이 사실 경우의 수를 누락하지 않고 모두 표현해낼 수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더욱 까다롭죠. 마지막 것보다. 왜? 상품이 들어있는 상자 자체가 하나일 수도 두 개일 수도 세 개일 수도 있고 그때 상품이 들어있는 경우도 가지각색으로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나열해서 적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요? 근데 네 번째 조건은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이 뭐예요? A와 C 중 적어도 하나가 빈 상자라면 A가 빈 경우, 그러니까 A가 빈 경우 A와 C 중 적어도 한 상자가 빈 상자라면 A가 빈 경우, 그쵸? 그리고 C가 빈 경우 또는 둘 다 비어있는 경우가 모두 가능하죠. 즉, 지금 이 경우를 표시했다는 건 위에 있는 두 가지 경우는 A는 없고 A는 비어있고 C는 들어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C는 비고 A는 들어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 A와 C를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없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가장 깔끔하게 어떠한 경우도 누락하지 않고 표현해냈죠. 그 다음은 뭐죠? 이 표를 이제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조건을 통해서. 나머지 조건 봤더니 뭘 떠올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가장 빨리 눈에 들어오기가 쉽죠. A와 B와 C 중 적어도 하나에는 반드시 상품이 들어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이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는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죠. B의 상품이 들어있든 없든. 그러나 마지막 경우는 반드시 B의 상품이 들어있어야만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충족이 되죠. 왜? 여기 X는 절대 들어올 수 없죠. 지금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아까 A와 C만을 채워냈을 때 사실 이 가능한 경우는 모두 몇 개예요? B에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즉 6가지 경우가 가능하지만 일단 마지막 경우는 한 가지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두 가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확인을 해본다면 A의 상품이 들어있고 B가 비었다면 C에도 상품이 들어있대요. A의 상품이 들어있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죠. 이때 만약 지금 B가 비었다면 C에도 상품이 들어있어야 해요. 하지만 상품이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당 조건을 위배하지 않으려면 여기는 O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 점 확인해 볼 수 있고, O는 왜 들어올 수 있어요? 조건의 모순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 조건을 보면 C의 상품이 들어있다면 이 첫 번째 경우죠. 그때 상품이 들어있는 상자는 2개 이상이래요. 그럼 B는 어떻게 돼야겠어요? 반드시 상품이 들어있어야만 하겠죠. 이 세 가지 경우 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우리는 모든 경우를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찾는다면 기억보기, 사실 B에도 상품이 들어있다는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A의 상품이 들어있어도 B에 들어있고, 디귿 보면 C의 상품이 들어있어도 B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니은을 보면 B의 상품이 들어있다면 세 가지 경우를 또 모두 얘기해요. 그쵸? 그랬을 때 A와 C 중 적어도 하나에는 상품이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이 경우가 존재하죠. 2가지 모두 상품이 들어있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잘 풀어나갈 수 있죠. 그럼 우리 다음 문제 보죠. 다음 문제는 8번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요. 8번 문제 발문은 뭐죠? 3인 사각 선수로 참가해야 하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선지는 무엇이 나오고 있을까요? 사람이 조합되어서 나오고 있겠죠. 몇 명? 3명씩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했다면 바로 지문 넘어갈 건가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 이 문제가 굉장히 길고 까다롭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조합형 선지를 마주했다라면 여러분은 절대 그냥 찍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조건 중에 몇 개, 단 한두 개만 확인하더라도 반드시 선지에서 몇 개는 소거할 수 있겠죠. 즉 정답률을 반드시 높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분명히 상황 판단은 불가피하게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풀지 못하고 답을 도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마다 이 문제에 얼만큼 내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 그런 점을 선지의 생김새가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를 확인해 보죠. 봤더니 종목별로 참가하는 인원을 나열해줘요. 근데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건 일단 인원이 각기 달라 보여요. 그죠? 1, 4, 3, 4 이렇게 다양한 인원이 요구되고 있고 참가할 수 있는 선수 후보는 몇 명? 7명이에요. 근데 우리 이걸 확인하는 순간 위에 있는 수는 몇 명이에요? 일단 7명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죠. 왜? 여기 3, 4만 봐도 7이잖아요. 여기는 12명을 요구해요. 근데 우리 참가 가능한 선수는 7명이에요. 이거 지금 다르다라는 게 의미가 있죠. 왜? 여러분들이 비둘기집의 원리를 떠올려 보면 좋은데 즉 비둘기집이 몇 개? n개 있고 비둘기가 n 플러스 1개의 n 플러스 1마리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비둘기는 집이 있고 비어있는 비둘기집은 없다면 그 경우에 어떤 집에는 반드시 비둘기가 2마리 들어있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죠. 그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n과 n 플러스 1이 달랐기 때문이죠. 이것도 7명이서 12명어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7명 요구되고 7명이 존재하고 각자 한 종목씩 참가한다면 그건 이 숫자의 의미가 크게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의 조건으로 추론이 되죠. 그렇게 됐다면 밑에 선수별로 참가 가능한 종목과 불가능한 종목을 나열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선지 소거되죠. 뭐? 가영이와 바다는 3인 4각에 참가를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가영이와 바다가 들어있는 1번 선지는 여기서 바로 소거가 되죠. 그 점 확인해 볼 수 있고 일단 조건을 보면 한 사람이 2종목까지 그리고 한 종목 이상 즉 한 사람은 한 종목 또는 2종목 참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참가할 수 있는 종목 자체가 한 종목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한 종목을 참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기출문제 중에 피자 문제라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 문제와 동일한 아이디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그 문제 알고 있던 분들은 아 하실 거고 그 문제 보실 때 이 문제를 함께 떠올려 봤으면 하죠. 그래서 이걸 찾는다면 우리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보면 누구? 나리와 그리고 참가할 수 있는 바다 한 종목 참가할 수 있는 이 2명은 반드시 3인 사각과 공굴리기를 참가해야만 해요. 우리 물어보는 게 뭐죠? 3인 사각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리는 반드시 선지에 포함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나리가 없는 5번 선지는 또 소거가 되죠. 그럼 우리 답은 일단 3개 중에 하나로 추렸고 이 다음 과정으로 많이들 하는 게 가정을 사용해요. 만약에 오래 달리기를 가영이가 참가한다면 그 다음 다솜이가 참가한다면 하지만 이런 가정을 써서 문제를 푸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아직 사용을 안 한 확정적인 조건이 있잖아요. 인원수에 대한 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우리가 확인해낸 조건 뭐였죠? 2명, 나리와
바다가 참가하는 종목이 확정되었으니까 그 두 사람을 빼고 이제 필요한 인원 10명. 하지만 남은 참가 가능한 선수 몇 명? 5명. 5명이서 10명의 인원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언제? 한 사람이 최소한 종목, 최대 2종목 참가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5명이 모두 2종목씩 참가하는 경우밖에 없죠. 누군가 한 사람이 한 종목 참가한다면 다른 누군가는 3종목 참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명이 모두 2종목씩 참가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같은 원리 또 사용할 수 있죠. 뭐? 어떤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이 2종목밖에 없다면 이 나머지 5명 중에 그 사람은 반드시 그 2종목을 참가해야만 하겠죠.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봤더니 누가 있죠? 라임이와 사랑이가 있죠. 근데 라임이와 사랑이가 참가하는 2가지 종목이 뭐예요? 3인사각과 팔씨름, 3인사각과 공굴리기래요.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뭐죠? 3인사각에 참가하는 3인사각에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3인사각에 참가하는 선수 3명이죠. 그러니까 누구? 나리, 라임이,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도출되죠. 이 문제 확인해 볼 것이 많았죠. 이 인원수 달랐다는 것도 하나의 조건으로 찾아냈어야 하고, 방금 한 종목과 2종목 관련된 조건을 어떻게 인원수와 함께 처리해 나갔는가 같이 확인해 보고, 제가 대응관계라고 해서 하나의 새로운 표를 그려나갔나요? 전혀 아니죠. 주어진 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기다가 조건을 표시해 나갔죠. 즉, 여러분들 분명히 이 문제가 익숙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죠. 중요한 점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히 이 문제의 포인트들 짚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저희 오늘은 이렇게 유형별 문제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유형의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